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4일 새벽 5시입니다. 지금 세계는 다시 한번 코로나의 대확산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제 하루에 15만 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5만 명입니다. 지금 한국 확진자, 누적 확진자의 5배가 하루에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루 사망자가 1200명입니다. 지금 누적 한국 사망자의 약 3.5배쯤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민노총이 오늘 전국적으로 10만 명이 동원되는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애국단체의 집회에 대해서는 아주 험악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지, 오늘 아침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 또는 안 할지 주목됩니다. 그나마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등장은 한미일 동맹을 강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하는 자리에서 아주 핵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에 있어 린치핀이라는 것은 핵심 축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에 있어서 린치핀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했네요. 남북 대화를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말 안 했습니다. 이게 다 핵심입니다. 이게 린치핀 역할을 하려면은 한미일 동맹이 일본까지 포함해서 강화되어야 합니다. 한일 관계가 이 이상 나빠지면 안 되죠. 그리고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분담금 가지고 이제 시비 거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포함이 됩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종전선언하겠다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린치핀이란 말은 오바마 때 계속 해온 이야기인데 다시 정상적인 한미 관계로 돌아가는 듯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한 이후에 한 1년 동안은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김정은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비핵화 사기극에 말린 다음에는 한미일 동맹 강화 이야기를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한미군 빼겠다는 이야기, 주한미군의 가장 중요한 작동 원리인 한미 훈련을 중단시키는 이런 해치는 행위를 하다가 이제 바이든이 등장하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듯 합니다. 바이든은 상원에서 외교위원장을 오래 한 안보 외교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미국 정치인 중에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바이든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어떤 국방장관, 국무장관보다도 정통한 사람이 백악관에 들어갔다는 게 우리로서는 안도되는 건 아닙니까? 속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또 스가 일본 총리와 통화하면서 바이든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센가쿠 열도, 지금 미국이 아니죠.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가쿠 열도는 미일 안보 조약의 대상이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은 만약 중국이 센가쿠 열도를 공격하면은 미일 안보 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일본을 보호하는 군사적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일본이 가장 원하는 이야기인데 스가 바이든 통화에서 바이든이 먼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은 매우 만족해야 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를 비롯해서 요청해서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니라 바이든이 먼저 함으로써 일본을 안심시켰다. 이래 되면 일본과 한국, 미국이 얼마나 지금 앞으로 긴밀하게 돌아가겠느냐. 다만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편에 서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고 트럼프가 머지않아
부정선거가 밝혀져 가지고 내년 1월에는 트럼프가 재선에 당선된 걸로 되어 가지고 다시 취임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억서를 퍼뜨리고 있는 한국의 자칭 우파들은 반미운동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가 부정선거로 낙선했다면서 온갖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미국의 이 음모론자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쪽에서 퍼뜨리고 있는 정보를 그냥 가져와가지고 한국에서 퍼뜨리면서 바이든 욕을 하고 트럼프 비호를 하는 이런 세력이 자칭 우파, 좌파가 아닙니다. 자칭 우파 중에서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렇게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바이든을 적으로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남기는 글을 보면은 바이든에 대한 저주가 김정은에 대한 저주를 능가합니다. 그럼 바이든 상대로 당신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라고 한국의 자칭 우파가 계속 떠들면은 바이든은 한국의 우파를 뭐라고 보겠습니까? 한국의 우파가 반미가 되었구나. 아니, 한국의 우파가 이제 앞으로 바이든을 상대로 반미운동 하겠다는 겁니까? 참 기가 막히는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줄곧 이야기하지만은 이 음모론자들이 우파를 분열시키고 우파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음모론자들. 한국에도 음모론자들이 있고 미국에는 트럼프가 음모론자들입니다. 이 한미 간에 한미동맹, 한미자유동맹이 아니라 한미거짓동맹, 한미음모동맹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걸 봅니다. 물론 다수 우파는 거기에 속지 않지만은 이 음모론을 펼치는 자칭 우파가 목소리가 높아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을 아주 적대시합니다. 그나마 요새 저 댓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은 특히 미국에 계시는 재미동포들이 이런 한국 상황, 특히 유튜브 상황을 보면서 개탄하는 글을 댓글로서 많이 남기고 계시는데 그런 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리조나의 이변, 죽은 맥케인이 산 트럼프를 잡다라는 동영상에 붙은 이 댓글입니다. 더스틴 송이란 분이 2분 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에 40년 살았습니다. 대세는 이미 기운 지 오래인데 어찌하여 한국의 일부 유튜버들은 아직도 트럼프 편을 드는 겁니까? 참으로 황당합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이건 좀 하도 심하게 하니까 한국의 이런 음모론 유튜브를 좀 직설적으로, 너무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또 저를 칭찬하는 건데 좀 얼굴 뜨거워질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보다 못할 망정 바이든 후보가 되길 바랐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모습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오키 권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브루스 팍이라는 분은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했다고 우기는 우파라는 유튜버들에게 배신감에 치가 떨린다. 진정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싸워왔다면 지금 어느 편에서 정의로워야 되느냐? 치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치가 떨린다고. 우파 유튜버들 욕을 다 먹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파 유튜버들 응원할 자가 없어서 트럼프 빠라는 뜻입니다. 텃빠 하는 것 보면 황당하다. 이번에 보니 우파의 지략으로는 좌빨에게 계속 밟힐 것 같아 우려된다. 정말 우려됩니다. 조 대표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바이든 지지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의 댓글 비난이 심하네요.
공정한 선거로 바이든이 당선 확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선생님을 신뢰합니다. 뭐 이런 글도 있고요. 미국의 정통 보수 아이콘 맥케인을 조롱한 트럼프의 인과응보입니다. 괜히 존 볼턴과 매티스가 등을 돌린 게 아니죠. 텍스 제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이 텍스라는 사람이 있었군요. 덜 떨어진 한국 정신병자들 아직까지 몰려와 부정선거 음모론 댓글을 다는군요. 이쯤이면 직업 같네요. 뭐 이런 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바이든의 문재인과 스가 총리와의 대화는 얼마나 그 핵심을 딱 잡고 우리를 안심시킵니까? 이런 바이든이 등장했다는 것을 한국의 우파는 이용을 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지금 고민되는 게 상당수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집단 독재적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은 참 바꾸기가 힘듭니다. 다만 국제적 큰 흐름이 바뀔 때 바뀝니다. 우리가 해방을 어떻게 맞았습니까? 우리 힘으로 이룩한 게 아니잖아요. 태평양 전쟁이라는 국제적 큰 흐름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해방이 된 것 아닙니까? 6.25 때 만약 6.25 때 그 6.25가 남침이 없었으면은 한국은 월남식으로 적화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침이 일어나니까 트루만 대통령이 즉각 파병을 결정하고 해서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지만은 그 결과로서 한미동맹이 만들어지고 거대한 국군이 만들어지고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틀, 국군, 여기서 박정희가 군사혁명을 통해서 집권하고 한미동맹이 든든하고 이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국제적 변화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앞으로 천년만년 할 것 같죠. 그러나 이번 바이든의 등장을 한국의 우파 진영이 잘 활용한다면은 여기서도 돌파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이 바이든을 잘 이끌어야죠. 바이든이 챙길 일이 어디 한국 문제밖에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한국 사람들, 특히 미국과 친한 한국 사람들, 명석한 분들, 실력 있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바이든 정권과 채널을 만들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바이든과 채널을 독점하면은 바이든이 문재인 편으로 끌려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바이든 주변에는 트럼프의 매우 비판적이고 김정은의 인권 탄압에 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펠로시 같은 하원 의장 펠로시 같은 사람은 바이든 이상으로 김정은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찬스가 왔습니다. 여기에 회방을 놓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일부 유튜버들, 음모론을 주장해가지고 바이든을 저주하고 있는 이미 낙선이 확정된 트럼프 편을 들고 있는 참 우려됩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 우파가 스스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우파가 좌파와 다른 게 뭡니까? 우파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좌파는 불리하면 사실 인정 안 합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쓰더라고요. 뭐라고 썼느냐? 조갑재 기자 화이팅. 우파는 팩트다고 썼어요. 그렇습니다. 우파는 팩트입니다. 우파는 팩트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팩트가 아닌 음모론, 거짓말을 하면은 우파가 아닙니다. 사실을 부정하는 자는 우파가 아니고 좌파입니다. 우파의 얼굴을 한 좌파죠. 하여튼 일부 유튜버들, 일부 자칭 우파들이 바이든을 공격하고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이렇게 동네방네 떠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는 미국 사람들, 특히 바이든 정권이 보기에는 한국의 우파는 이거 트럼프 편이구나, 음모 집단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진실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 경호심을, 콤플렉스를 버리면은 진실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